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꺼내든 무역 보복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가져올 커다란 파장은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에칭가스를 포함한 일본의 소재 수출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큰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반도체 공장이 멈춰설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반도체에 관련한 연구 개발의 중단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기술력이 중국, 일본을 포함한 경쟁국들에게 따라잡힐 수 있으며 이건 곧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월 4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간부와 불화수소 업체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여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담의 주요 쟁점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꺼내든 소재들이 기업들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고갈되며 기업에게 미치는 심각성과 대한민국이 끼칠 악영향에 관련하여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정작 해결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만 연일 남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7월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강조하기보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지만 안달한만은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을 향한 압박성으로 봐도 과연 무방할까요? 외교력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일본이 아니면 그 어떤 대책조차 없는 현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지 의문이 발생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항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입장을 드러낸 문재인 정부의 이번 입장 표현은 일본의 조치로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며 한 발 늦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며 상황 진전에 따라 민간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검토한다뇨. 지금 당장 비상대응체제를 실행해도 부족할 판 아닌가요?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향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강대국으로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할 터이니 기업들도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소재, 부품에 집중되고 향후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분야의 자립을 근원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과연 얼마나 혁신성 있는 대안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 대해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실질적인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은 내지 못하면서도 어쩌면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으며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대한민국은 2015년 12월 처음으로 AA2 등급을 받았고 현재까지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스의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 진행된 연례 협의 결과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무디스의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 재정적 강점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고 대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재정적 강점은 건재하며 대외 무역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경제 재정상 팬더멘털이 매우 견고해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외 수요가 줄어 단기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유사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시 매우 다각화되어 있고 경쟁력이 높다고 밝힌 무디스의 이번 평가는 얼만큼의 신뢰성을 가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이 한창인 지금 무디스의 이번 대한민국 국가 신용평가와 더불어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이 한창인 지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것일까요? 7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7월 1주차 집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3.7% 상승한 51.3%이며 그 중에서 매우 잘함이 29.4%, 잘하는 편이 21.9%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월 30일 판문점 해동 효과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 조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인 부정평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 내린 43.8%이며 그 중에서 매우 잘못함이 28.6%, 잘못하는 편이 15.2%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왜 이번 결과조사에 의문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11월 3주차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2018년 11월과 지금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판문점 해동 효과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지도 못한 문재인 정부의 실상 및 북한 소형 선박 사건에 은폐 축소 의혹을 받고 있고 의심되는 정황들을 대표 언론 매체에서 자세하게 다뤘어도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